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된 건 바로 양심을 팔아먹은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입니다. 진짜 현실 세계에 이런 인간들이 존재를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저보다 3살 많은 남편은 식당 2개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중견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처음에는 둘 다 결혼 생각까지 하고 만난 건 아닌데 만나다 보니까 여러모로 잘 통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둘이 결혼하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언젠가 결혼하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싶긴 했지요.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교제 후에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식당은 주로 포장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도 매장 손님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저녁 시간에 대부분을 식당에서 보내지요. 월 매출은 두 곳 합해서 적으면 7, 800 많으면 900에서 1000 사이로 법니다. 적은 수입은 아니에요. 제 경우에는 연봉은 5000대 후반으로 세금이나 이런 거 저런 거 제하고 나면 월 400 조금 넘습니다. 남편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회사에서 주는 복지나 혜택 등을 고려하면 직장인 치고는 나쁜 편은 아니에요. 결혼할 때 남편은 결혼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1억이 있었고 저는 6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보증금 3천짜리 반지하에서 전세를 살며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 당시 양가 도움은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친정에서 얼마 정도 보태주고 싶다 하셨는데 시댁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하나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시작부터 양가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내키지 않았는데 처가에서만 도움받는 건 더더욱 싫다고 했습니다. 맞사위로서 체면이 살지 않는다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사실은 남편이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당신들 노후자금에서 얼마 정도를 땡겨서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셨다는 걸요. 남편이 그걸 알고 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사람이니까 물론 욕심이 나기는 했지만 에라 모르겠다라는 기분으로 그냥 안 받는다고 질러버렸대요. 그 속사정을 알고 난 후 시댁에서 해주고 못 해주고를 떠나서 항상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 시댁에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었던 건 신우네에게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신우 남편은 전업 투자자라고 들었어요. 집에서 주식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원래는 착실하게 중소기업을 다니던 직장인이었는데 안 좋은 일에 휘말리면서 회사에서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공금 대략 1억 정도에 손을 댔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남편은 신우 남편하고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거든요. 개미와 배짱이로 치면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신우 남편은 전형적인 배짱이고요. 아무튼 그런 신우 남편이 저희가 결혼할 무렵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몰려서 온다더니 신우네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받겠다며 안 되겠음 방 빼달라고 하더랍니다. 결국 어머님이 신우네를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지 않냐 하시면서 남편더러 양보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나마도 원래는 신우가 어머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와서는 좀 도와달라고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줄곧 신우가 신우 남편하고 연애할 때부터 신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지켜봤던 남편으로서는 돈거래는 죽어도 하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신우한테 미안하지만 너네 부부랑 돈거래는 안 한다고 했다더라고요. 신우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울고짜고 난리가 났었대요. 이때가 저랑 남편이랑 한참 결혼 준비로 정신없을 땐데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처신을 잘해준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신우네하고 시부모님 사이에서 어떻게 돈이 오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결혼 준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양가 도움을 안 받기로 하니까 오히려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건 신혼집이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신혼집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힌 이후로 저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부동산만 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산이 적어서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몇 곳에 가봤는데 다들 제가 금액을 말하면 무시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후부터는 밖에 붙어있는 종이들만 훑어보면서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고 있었지요. 그러면 안 되지만 회사에서도 틈틈이 부동산만 확인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결국 결혼식 날까지 신혼집을 못 구해서 식을 올리고도 한동안 각자 별거 생활을 하는 초유의 대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지 뭐예요. 하지만 이 표현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결혼식 이후 눈물의 생이별을 하고 한 달이 다 돼갈 무렵이었어요. 당시 제가 살던 반지하에서 걸어서 정말 30초도 안 걸리는 거리에 부동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우니까 뻔질나게 지나다니면서 부동산 소장님을 자주 뵙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소장님도 반갑게 받아주셨고요. 조금 가까워졌다 싶었을 때부턴 그래도 음료 하나 사들고 들려서 괜히 없는 너스레도 떨어가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 덕분인지 하루는 소장님께서 지나가던 저를 붙잡으며 잠깐만 들어와 보랍니다. 그러더니 매물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부동산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가격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정말 약간의 대출만 받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파는 분이 70대 어르신인데 이제 다 귀찮아서 고향 내려가신다며 빨리 팔아달라고 하셨답니다. 안에 좀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매물은 잘 나오지 않는다면서 매물 보자마자 제 생각이 나서 아직 아무데도 안 올리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운 좋게 아파트를 사게 되었지요. 그렇게 집안을 고치고 이것도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건 시댁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니 생략할게요. 마침내 결혼식을 올린 후 2달 만에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무렵 신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 축의금을 못 받아서 저희도 따로 선물은 안 했어요. 남편이 안 받았으니 안 주는 게 맞다고 하지 말자고 했고 저도 기분이 상했던 터라 굳이 남편 말에 반대해가면서까지 챙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꽃바구니만 보냈습니다. 아무튼 신혼집에 들어가고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시점에 신우에게 집들이 안 하냐고 연락이 왔어요. 당시 가정가구도 다 들어오질 못한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혹시 시부모님께서 결혼할 때 도와준 거 없다고 일부러 안 부르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마 그럴 리가 있냐면서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저희 친정부모님도 아직 와보신 적 없다니까 그 말이 진짠지 아닌지는 자기가 확인할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더군요. 말투가 완전히 싸우자는 식이었어요. 그러더니 꼭 시부모님부터 모시고 집들이를 하랍니다. 먼저 결혼해 본 선배가 해주는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고깝게 듣지 말라나요. 어이가 없었지요. 손이 신우도 아니고 심지어 나이도 저보다 어리면서 겨우 결혼 저보다 일찍 했다고 선배를 운운하다니 황당했어요. 그래도 임신한 사람이랑 싸울 수는 없으니 그냥 참고 들어줬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으스댈 게 없으면 그런 걸 들먹이겠냐고 신경도 쓰지 말랍니다. 만만한 게 나냐고 제가 속상하다고 투덜거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가만 안 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진짜 애교에 불과했어요. 어느덧 가구와 가전도 다 들어왔습니다. 취향과 가격 그 중간쯤으로 타협해서 신혼집을 꾸몄지요.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대출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건 사실이었지만 남편도 저도 열심히 벌고 있었으니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고 있었어요. 집들이를 준비하면서 남편이나 저나 맞벌이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집들이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자취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점심은 대부분 회사에서 해결했고 저녁은 샐러드나 도시락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요리라고 부를 만한 건 잘 못하거든요. 남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매일같이 하는 거나 잘하는 거지 다 잘하는 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그런데 임신 중인 신우를 생각하니까 시켜먹기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혹시나 잘못 먹고 배탈이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맛이 없더라도 탈이 안 나는 게 중요하다 싶었기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가 직접 해보기로 했지요. 집들이 당일이었습니다. 제가 속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실망했네요.
시부모님도 그렇고 신은혜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도 무심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뭐 큰 거 바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주변 친구들은 처음에 집 샀을 때 가족들이 가전제품도 선물해주고 그러더군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저희 결혼할 때 따로 못 보태주신 게 마음에 걸리신다면서 가전 살 때 쓰라고 500만 원 주셨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정말 휴지 하나도 안 사오셨더라고요. 신은혜도 말해무하겠어요. 빈손으로 덜렁 왔더군요. 정말 큰 거 바라지도 않았고 하다못해 꽉티슈라도 사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을 보니 남편도 실망을 했는지 표정이 영 좋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이미 도착 시간에 맞춰 준비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신은혜가 집 구경부터 먼저 하고 싶다고 우기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집 보는데 얼마나 걸리겠냐며 신우하자는 대로 하시겠답니다. 시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신은혜가 정말이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더라고요. 그래봤자 20평대 아파트라 볼 것도 많이 없었지만 안방까지 들어가서는 서랍장까지 열어보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거긴 뭐하러 열어보냐니까 제가 어떻게 정리해놓고 사는지 궁금해서 봤답니다. 원래 하고 다니는 거 멀쩡한 여자들이 집은 지저분하다면서 언니는 어떤가 궁금했답니다. 신우는 본인이 말해놓고 뭐가 웃긴지 쿡쿡거리더군요. 진짜 제 여동생이면 한 대 쥐어 패고 싶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시부모님은 옆에서 보시면서도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고작 신우한테 한다는 말씀이 너는 별게 다 궁금하다면서 어려서부터 신우가 호기심이 많았답니다. 그 와중에 신우 남편은 더 얄밉게 이 가구가 벽지랑 안 어울린다. 이 조명은 좀 산티가 난다. 그러면서 혼자 품평회를 하고 있었고요. 부부가 어쩜 그렇게 똑같이 꼴배기 싫은 소리만 해대던지 그냥 다들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기분 나쁜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기분을 읽었는지 빨리 식사부터 하자며 서두르더군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차린상을 보시더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며 고생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에는 괜찮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입에는 맛이 어떨지 몰라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아버님께서 먼저 맛을 보시더니 따봉을 보여주시면서 맛이 끝내준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가 거의 다 한 거라며 저를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사실은 남편이 거의 다 하고 저는 보조역 할 정도만 했기에 좀 민망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하고 정말 2, 3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신우가 자기 아랫배를 붙들고는 대굴대굴 구르면서 배가 너무 아프답니다. 속이 너무 이상하다면서 토할 것 같다고 저더러 음식에 뭘 넣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넣긴 뭘 넣냐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혹시 내가 정말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싶어서요. 제가 남편에게 당장 119를 부르라니까 신우가 부르지 말라면서 일단 좀 쉬어야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남편더러 저희 안방으로 자기를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작은 방을 손님방으로 만들어 둔 터라 그 방에도 소파 베드가 있었는데 자기는 임산부라서 푹신한데 눕고 싶다나요. 아프다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안방 침대를 그대로 내줬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미심쩍긴 했는데 진짜 아픈 걸 수도 있으니까 차마 추궁하기도 뭐하고.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더러 음식 만들 때 뭐뭐 넣었는지 읊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사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본인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선 그 말을 들으시고는 사내 새끼가 아내 잘못을 싸고도는 것만큼 꼴보기 싫은 게 없다면서 너는 빠지라고 그러셨어요. 억울했지만 남편이 좀 전에 제가 다 했다고 했으니 어머님이 오해하실 만도 했지요. 저는 어머님께 특별히 다른 재료 넣은 거 없다고 불고기 재료가 다 거기서 거기지 별다른 게 들어갈 게 뭐가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뭔가 잘못 넣었으면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냐고 어째서 신우만 아프겠냐고 물었지만 어머님이 저를 보는 눈빛은 말 그대로 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거였어요. 정말 속이 상하고 답답했지만 어떻게 제 잘못이 아니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이러지 말고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병원은 가기 싫다면서 안방에서 안 나오고 버티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시어머니께서 내가 타셨는지 단단히 잠긴 안방문 앞에서 신호를 달래느라 씨름을 하고 계셨습니다. 많이 아픈 거냐? 괜찮냐? 대답 좀 해봐라. 엄마 쓰러지는 꼴 볼래? 집에 갈래? 어떻게 해줄까? 다 나열하기도 힘드네요. 30분쯤 지났을까? 신호가 한다는 말이 제 사과를 받고 싶답니다. 억울하고 황당했어요. 신우는 계속 제가 한 음식 때문에 아프다면서도 정작 안방문 뒤에 숨어서는 나오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고 이제 저더러 사과까지 하라니. 어머님께서는 얼른 저더러 사과하고 달래서 병원에 데려가라 하셨어요. 저는 사과는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신우가 병원에 가는 게 먼저라고요. 병원에서 정말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났다고 하면 제가 그때는 사과를 하던지 보상을 하던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시점에는 전 신우가 꾀병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우가 화장실을 안 가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더러 지독하다면서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윗사람이 좋은 걸 보인다면서 저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랍니다. 그때 신우가 집에 간다며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붙잡아서 말도 붙여보기 전에 신우 남편이 저더러 손대지 말라면서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못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신우의 배탈 사건이 있은 후 신우는 저에게 보상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제가 만든 불고기를 먹고 극심한 복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 아기 천사를 잃을 뻔했다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기가 찬다면서 자기 여동생이지만 아무래도 정신줄을 놓친 것 같답니다. 사실 더 심하게 욕했는데 여기다 차마 적을 수가 없네요. 그러더니 며칠 뒤 같이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진지하게 상의를 해보자며 그날은 장사도 일찍 접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시댁에 간다고 연락은 드렸냐니까 드리면 또 신우가 알게 되고 그러면 또 여우 같은 게 어머님 아버님한테 쑥덕쑥덕거린다고 그럴 틈을 주면 안 된다면서 기습하듯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방 쪽에서 큰 소리가 오가는 게 들렸는데 시부모님이랑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남편 입을 제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들어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신우는 돈 안 주면 남편한테 다 이야기한다는데 어떡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친아빠라니, 그러면 네 뱃속에 있는 게 김서방 애가 아니라고. 너 제정신이냐? 김서방도 알아? 아버님도 무슨 일인지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3천만 주면 다시는 안 나타날 거래. 일단 돈부터 받아서 주고 나중에 갚을 거야. 갚으면서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잘 설명하면 이해해주겠지.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설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설마 그럴 리가 싶어서 차마 방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쩌겠냐고.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네 올케한테 돈 받아내서 입막음 하랍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님더러 미쳤냐고 지금 뭔 소리를 하냐며 역성을 내셨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럼 이제 와서 얘더러 뭐 지 올케한테 가서 자진납세라도 하라고 하냐고, 아니면 뭐 김서방한테 자진납세 시키고 이혼녀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가시더군요. 당신은 당신 딸이 며느리한테 가서 언니, 제가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빌었으면 좋겠냐고 어머님이 악을 쓰시는데 붙잡고 있던 남편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남편 중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를 본 시부모님과 신우 모두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제가 신우에게 어떻게 사람이 그따위로 살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자기 애가 듣는다며 저더러 목소리를 낮추랍니다. 시어머니도 저더러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네가 뭘 안다고 나서냐네요. 아버님께서는 집안꼴 잘 돌아간다면서 애미라는 사람이 젖따위니 딸도 젖따위로 컸다며 욕을 내뱉으시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아버님이 나가시자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답니다. 이런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시게 하고 이런 여동생을 신우로 만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어머님께 정말이지 이렇게 인품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내 가족인 게 수치스럽다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남편에게 따지셨지만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표정으로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체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죽어도 찾아오시지 말라면서요. 남편은 곧이어 신우에게 네 올케한테 제대로 사과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네 남편한테 내가 다 이야기할 거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저는 이때만 해도 남편이 신우한테 그냥 겁주려고 하는 소린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역시나 신우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요. 딱 한 번 진짜로 돈 안 해줄 거냐는 연락 빼고요. 문제는 저희 남편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남편은 신우 남편에게 진짜로 연락을 했더군요. 딱 한마디 했대요. 애가 태어나면 친자검사나 꼭 해보라고요. 신우 남편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들길래 네 마누라나 장모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여동생이라서 애 태어나기 전에 자기 입으로 자진납세할 기회는 준 거라네요. 솔직히 팔은 안으로 굽고 부모 자식은 천륜인데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걸 제가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요. 뭐 지금도 제가 막는 건 아니고 남편이 선택한 일이지만요. 그래도 당장은 남편이 든든하게 제 편에 있어주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훅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의 고집으로 결국 저희는 새 집에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 주소하는 게 찝찝하다면서 남편이 이사를 강력히 주장했거든요. 지금 이사 온 곳은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요 근래에는 아버님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건 당시 아버님의 반응은 그래도 정상이셨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께 연락이 왔을 때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반갑기도 했었어요. 아버님께서는 결혼할 때 하나도 못 해준 것도 미안하고 집들이 망친 것도 미안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리는 게 많으셨다면서 저희에게 8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 큰돈이 어디서 난 거냐고 여쭈니까 시어머니랑 그날 이후로 하루가 멀다하게 싸우시다 얼마 전 홧김에 시어머니 차를 팔아버리셨대요. 그리고 신우네는 이혼하기로 했답니다. 신우가 돈을 준다 말만 하고 안 주니까 친아빠란 사람이 작정하고 나타나서는 신우 남편한테 다 불었답니다. 웃긴 건 신우 남편한테도 오래전부터 여자가 있었나 봐요. 지금 신우가 다른 남자애를 가진 게 먼저냐, 신우 남편이 여자 만난 게 먼저냐, 뭐가 더 질이 나쁘냐를 놓고 다투는 중이랍니다. 제가 보기엔 도낀 객낀인데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사연을 들을 때마다 설마 이런 일이 정말로 있겠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네요. 저희 부부한테도 애가 있었다면 이혼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애가 없어서 그렇다며 애를 낳으라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인데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살면 똑똑한 여자인가요? 아니면 거지같이 살게 될지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애를 데리고 나와 살아야 하나요? 하긴 제가 이런 고민은 뭐하러 하나요? 저는 어차피 애도 없고 이러나 저러나 이미 이혼했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지요. 제가 이혼하게 된 건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신우도 원인이라면 원인이고요.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봐도 결국은 남편이었네요. 남편이 처음부터 저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더 늦기 전에 남편으로서 자기 역할만이라도 똑바로 해줬더라면,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중심만 잘 잡아줬더라면, 정말이지 뭐라도 좀 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제가 이렇게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살다 보면 다 지나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았을 겁니다. 제 성격이 원래 긍정적이라서 매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생이란 게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별일 아니었고 그렇잖아요. 지인의 소개로 4살 연상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둘 다 홍기가 찬 30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벼운 연애 상대가 아닌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이었어요. 만나보니까 성격도 제법 잘 맞고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양가의 축복 아래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상황은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로 깔끔하게 공개했습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은 한 7천 정도 있었고 연봉은 5천대로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제로는 350에서 400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4년 정도 하다가 얼마 전 공무원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은 4천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친정에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5천을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워낙 박봉이라서 실수령액은 남편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계산해보면 남편한테 처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시댁이 아무런 도움도 안 주셨거든요. 대신 저도 예단은 안 했습니다. 아무튼 남편 돈에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까지 합해서 집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혼수까지 해결하니까 엄청 빠듯했어요. 그래도 대출 안 받고 시작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취향보다는 가격을 따져가면서 알뜰살뜰하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날이 더 빨리 올 줄 알았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이라니 씁쓸하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처럼 저희도 신혼생활을 1, 2년 정도 즐긴 후에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무원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출산휴가에 육아휴직 쓰는 것도 좀 눈치 보여서 3년차 혹은 그 이상 되면 써야겠다는 계산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어머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렸지요. 1, 2년 후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여자 나이가 많으면 건강한 애를 못 낳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가지라고 성하셨습니다. 제 나이 만으로 30이었고 남편은 만으로 34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제 나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기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계획을 수정해서 생기는 대로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할 걸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지만 이때만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처음에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머님께 잘 좀 말씀드려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더러 적당히 맞춰주고 말라더군요. 설득해볼게요. 노력해볼게요. 그러면서 살살 어머님을 구슬리라고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그런 넉살도 애교도 없는 사람입니다. 낯도 가리고요. 무엇보다도 어른한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말씀하실 때 생각을 안 하시는 분 같습니다. 상대 기분은 안중에도 없으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든 다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어머님께 말 그대로 해해거리라니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아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잠자리를 해야 하는 날인데도 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밖에 여자가 생긴 건지 아니면 어디 숨겨놓은 애라도 있는 건지. 하지만 이게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사건이 터진 날은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원래는 축하도 드릴 겸 외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밖에 나갈 기분이 아니라면서 모두 집으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약속 시간까지는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더러 솜씨 발휘를 해보라 하더군요. 솜씨발이나마나 냉장고에 뭐가 있어야 해보지 않겠어요? 냉장고에는 묵힌 건지 섞인 건지 알 수 없는 장아찌와 나물 반찬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냉장고 구석에서 두부 한 모를 찾아서 두부조림을 하고
냉동고에서 얼어있던 갈치 몇 토막과 고등어를 찾아 구웠습니다. 미역은 찾았는데 소고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에게 미역국 좀 끓이게 가서 소고기 좀 사오라니까 귀찮다며 대충 하랍니다. 신우도 그냥 조미료 한 스푼 더 넣으라고 그러면 소고기 넣고 끓인 거랑 똑같은 맛이 난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자식들이 이 모양인가. 시어머니도 복도 지지리도 없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식사 준비를 마치고 이제 상을 차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멀었냐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안방 앞에서 거의 다 됐다고 말씀드리고는 돌아서는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느려 터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 왠지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 같았어요. 그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왜 나만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지 싶어서요. 솔직한 말로 어머님이랑 저랑 무슨 사이인가요? 남편만 없으면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가만히 있고 저만 왜 이러고 있나 싶더라고요. 하물며 신우 남편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울컥하고 목구멍으로 뭔가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괜히 눈도 시큰거리는 것 같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거실로 나가 남편한테 잠깐 부엌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신나게 낄낄거리면서 TV를 보다가 아쉬워하면서 무슨 일이냐며 저를 따라왔어요. 제가 남편더러 내가 음식은 다 했으니까 상 차리는 건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작한 사람이 끝을 내는 게 낫지 않냐. 시어머니 생일상은 원래 며느리가 챙기는 거다와 같은 근거 없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떠드는 남편 앞에서 저는 앞치마랑 고무장갑을 벗어놓고 창고로 쓰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TV 소리도 듣기 싫고 시댁 식구들 그림자도 보기 싫어서요. 남편더러 준비 다 되면 부르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뒤따라 오셔서는 저더러 뭐 하자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볼 수 있는 기회를 양보했다니까 세상이 말세랍니다. 아들이 어머니 생일상 차려주는 게 말세냐고 되물으니까 됐답니다. 저랑 말도 하기 싫으시대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제가 만든 음식은 안 드신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안 드시긴 뭘 안 드시나요? 밥 한 술에 싫은 소리 한마디씩 반참 삼아가며 맛있게 드시던걸요. 오히려 저야말로 밥맛이 뚝 떨어져서 몇 숟갈 뜨다 말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과일을 먹자며 거실에 모여 앉았는데 뜬금없이 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왜 애가 안 생기냐면서 저희더러 거시기는 하냐고 물으시는데 어찌나 민망하고 그런 질문을 받는 제 입장이 청승맞던지요. 그 자리에는 참고로 남편보다 2살 많은 신우와 신우 남편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나서서 저를 대신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남편은 꿀먹은 모마냥 입을 딱 다물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시냐니까 쪽팔린 줄은 아냐고 그러십니다. 어머님은 여자가 남편 하나 못 잡아뜨리냐며 저더러 마누라로서 직무유기랍니다. 그러다 남편이 바람나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런 소리를 듣는데 솔직히 제정신일 여자가 몇이나 될까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정말이지 신우 남편 앞에서 진짜 못 보일 꼴 보일까 싶어서 먼저 가보겠다 하고 일어섰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데 남편이 그러고 가면 어떡하냐며 저를 잡더라고요. 제 뒤통수에다 대고 어머님께서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한다며 아까부터 제가 삐딱선을 타는 것 같더니 저것 보라고 시애미 알기를 뭐같이 안다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는 생쇼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제서야 이 집구석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헛짓거리하고 있었다는 걸요. 집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신우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다 몰려왔더라고요. 저 하나 상대하겠다고 다들 몰려온 거 보니 황당하다 못해 웃기던걸요. 현관을 열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어떻게 당신 사위가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그러고 나갈 수가 있냐면서 괘씸하다고 당장 무릎 꿇고 빌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번만은 봐주신다면서요. 그러자 신우가 저를 잡아 끌고 베란다로 가더니 그냥 사과 좀 해달랍니다. 자기 어머니 성질 알지 않냐면서 그냥 맞춰드리래요.
신우 남편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형님이야 친어머니니까 그냥 맞춰드리는 게 될지 몰라도 저는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할 판이라고요. 나이 드신 어머님한테 무릎 꿇으란 소리는 안 하겠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대번에 저더러 적당히 좀 하지. 자기까지 이렇게 나서서 중재를 하는데 그걸 꼭 타박타박 시시비비를 가려야 직성이 풀리겠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도 이제 모르겠다며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결국 신우한테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보태지 말고 제발 그냥 그만 좀 하시고 일단 집에 가시라고 했어요. 신우도 저더러 후회하지 말랍니다. 어머님은 당신 뜻대로 제 사과를 못 받아서 화가 나셨는지 제 꼴도 보기 싫다며 당신 죽으면 무덤에 나와서 올라고 악을 쓰시더라고요. 제 꼴도 보기 싫으시다는데 제가 왜 어머님 무덤에 가서 우냐고 하니까 남편이 적당히 하고 이쯤 했으면 그냥 저들이지 평소답지 않게 왜 자꾸 말대꾸를 하냐고 그러더군요. 이때까지 말 못하는 모마냥 가만히 있다가 꼴랑 한마디 한 게 말대꾸 왜 하냐고? 남편한테 쓸모없고 도움도 안 되는 인간이라고 막말을 퍼붓고는 등 떠밀어 어머님이랑 같이 집에서 내보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하다못해 남편 뺨이라도 한 대 칠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도무지 이 화를 풀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 평소에 남편이 주로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남편이 아끼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다 때려부시고 싶었는데 잠깐이나마 다시 살려면 행여나 내 돈 들어갈까 싶은 생각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초라하더군요. 결국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컴퓨터고 뭐고 집어던지는데 키보드 밑에서 접혀져 있던 서류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중요한 서류라서 숨겨둔 것 같더군요. 그 서류를 열어보고 정말이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류는 어떤 검사의 결과지였습니다. 적힌 이름과 병원을 보니 남편이 저 몰래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았더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더군요. 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검사 날짜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에 이루어진 검사였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자기가 임신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제가 어머님에게 수모를 당하는데도 모른 척 했던 거고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더 할 말이 없었지요. 그 종이 들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가 그렇게 뻗팅긴 것 치곤 너무 빨리 온 거 아니냐며 한껏 빈정거리더라고요. 지 동생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까불거리는 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일단 현관에서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고 신발 벗으랍니다. 저는 보란듯이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미쳤냐고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저더러 실성을 한 거냐면서 당장 신발 벗으라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이 서류 뭐냐고 남편 얼굴에 검사 결과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뭔데 이 난리냐며 한 대 때릴 기세로 다가오던 남편이 제 손에서 결과지를 낚아채더니 이거 어디서 찾았냐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왜 나를 속였냐니까 좀 전까지 핏대 세우던 인간은 어디 가고 또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면서 남편더러 손에 든 것 당장 이리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쪽팔린 건 아는지 그걸 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신우가 도대체 뭔데 갑자기 찍소리도 못하냐면서 그걸 또 남편 손에서 뺏어갔고요. 평소에도 눈이 나빠서 돋보기 같은 걸 쓰고 다니는 신우가 자기 눈을 못 믿겠다는 듯 몇 번이고 돋보기를 섰다 벗었다 하면서 결과지를 들여다보더니 이거 진짜냐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요. 신우가 미쳤다고 숨길 걸 숨겨야지 제정신이냐며 남편 등짝을 몇 번이고 내려치더라고요. 그때 어머님께서 답답해 죽는 꼴 보려고 하냐면서 빨리 말 안 할 거냐고 다시 한번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사실은 자기가 불임이라면서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하루 이틀 미루다가 보니까 어느새 결혼식장이었다면서요. 어머님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제가 다 조작한 거랍니다. 남편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불임이 맞다고 하는데도 조용히 하라면서 이게 다 제가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거라며 말도 안 된답니다. 우리 집 3대 독자가 불임일 리가 없다면서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도 몇 대 독자를 따지나요? 아무튼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불임 사실을 숨기다니, 게다가 어머님의 폭언까지.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고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답니다. 언젠가는 꼭 고백하려고 했다면서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 입양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냐면서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더군요.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떠드는구나 싶은 게 가관이었어요. 어머님은 그제서야 저더러 그동안 당신이 말을 심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저도 자식 낳아보면 알 거랍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저더러 어디 가서 하나 낳아보라는 말씀이냐고 빈정거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당한 게 쌓여있다 보니 말 한마디도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어머님도 그제서야 아차 싶으셨는지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이후로 남편이 매달리고 어머님이랑 신우가 절 설득하려고 어설프게 친한 척하고 그러는 일도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던 탓에 위자료는 2천만 원을 받았네요.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지금이라도 진흙탕에서 발 뺐다 생각하면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신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연락이라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쪽도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면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니 신우 남편이 제 상황을 보고는 뭔가 기분이 찜찜하더랍니다. 신우네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가는데도 애가 안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 남편은 부모가 없어요. 한마디로 신우는 시댁이 없고 그 말인즉슨 신우한테 애 가지라고 구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신우 남편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결국 저희 상황을 보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반강제로 신우를 병원에 데려가 같이 검사를 받았대요. 그런데 세상에 젊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의사 말이 신우는 애를 더는 못 가질 거라고 했답니다. 저희 남편은 그나마 무슨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신체적 결함이었는데 신우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추접스러운 이유였어요. 신우랑 시어머니는 신우 남편 앞에서 그래도 조강지처를 벌이는 법이 어딨냐고 울고짜고 난리였다는데 결국은 더러워서 못 살겠더랍니다. 그래서 이혼한다고 푸념을 눌어놓더라고요. 정말이지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고 별꼴을 다 봅니다. 정말 그 집 구석 어떻게 됐으려나 모르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항상 마음을 곱게 쓰고 말도 곱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앵무새 마냥 매일 손자 타령하던 우리, 아니 전 시어머니, 이제 어쩌면 좋을라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